전원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주택은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가장 쉬운 청소를 할 수 있는 재료와 가장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해야 오늘은 단독주택단지의 건축을 계획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지 백종태 건축사님의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주분들이 성향이 크게 나누실 거예요. 나만의 세계가 필요하고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보안이라든가 차량 주차가 이제 나한테는 우선된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아파트와 다른 마당이 필요하다. 그분들은 타운하우스가 맞아요. 쌍만 팔든지 아니면 뭐만 지어서 팔든지 아무튼 그런 경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 거를 사는 사람들한테도 혹시 뭔가 뭘 보면 좋겠다 이런 게 해주실 수만 있나 이전 사례 같은 것들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산속에다만 집을 짓는 건 아니고 나름 뭐 이제 제천 같은데 택지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현 거주하시는 분의 마당이 있는 주택을 원하는 의뢰로 짓게 된 건데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주택이 있고요. 이쪽에는 역시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이분이 갖고 계세요. 동쪽이죠. 동쪽을 넓은 텃밭을 갖고 원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이면이 도로입니다. 여기서는 차단하고 열릴 수 있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다 집을 짓고 남쪽 마당을 확보하게 되면 그림자도 지고 그리고 쳐다볼 수도 있고 한 상황이 돼가지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제천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2층이 올라갈 확률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2층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면적은 작은데 폭도 좁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경우에는 이제 남쪽을 차단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돼서 여기는 이제 두 아들방, 여기는 침실, 여기는 거실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취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향 위주로 해가지고 거실에 이제 동향 햇빛이 가득 들고 이쪽은 이제 서측인데 제 건축하는 방법은 서측은 가급적 창을 안 냅니다. 제가 이제 잘할 때 서측 창문 있는 방이어가지고 그 고충을 너무 잘 알아요. 여름엔 태양이 수평으로 들어오니까요. 도로면서 창을 안 낼 수 없으니까 채광을 위해서 가장 낮게 하고 여기다가 조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불투명한 유리나 스테인글라스나 그런 걸로 해서 빛은 들어오고 작은 환기, 시선은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튀어나온 부분 없이 하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캐노피가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집어 넣어서 좀 재료를 다르게 해주고 좀 이제 환영한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느낌이 돼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중정과 시선이 연결되도록 했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들방에서 이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침실, 식당, 거실에서 이 중정을 공유하게 되겠고요. 이 사이즈는 서울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느껴지는 그 중정 폭과 비례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례가 이제 가로와 세로가 1대 1.5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앉아서 지켜보는 공간이 되겠죠. 서양에다가 특히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오후 2시가 돼서 넘어가서 4시쯤 뭐 차 먹거나 정리하거나 손 씻을 때는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원주택하고 외부 공간을 느끼려는 데서는 남쪽 마당보다는 북쪽에 있는 뒷마당과 그 다음에 동쪽으로 열려 있는 마당이 더 중요한 거죠. 쉬는 시간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컴팩트하지 않고 형태를 펼치면 인면의 재료 비율이 높아져서 실제로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거에 대안으로는 공사를 2층으로 건물을 조정하는 거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층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면적 날라가고 2층도 역시 외피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젊은 부부가 아닌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할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2층은 사실 가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층으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 청소기 하나면 끝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예. 그리고 1층은 인건비가 싸게 지분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세라믹 판넬이어가지고 예, 예. 쉽게 말해서 호스로 물을 뿌리면 됩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만 개인주택은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가장 쉬운 청소를 할 수 있는 재료와 가장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해야 예. 그냥 무난하길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는 스타일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거나 아니면 도심 쪽에 있는 곳에 주택을 하고 싶으시면은 예. 진짜 더더욱이 미리 건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배치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땅을 사실 때도 볼 때도 이제 옆에 어떤 건물이 앞으로 생길지도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하고 같이 갔을 때는 예. 그냥 땅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주는 거를 예. 알 수 있는 거는 건축사가 미리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땅일 경우에는 이런 공간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역으로 알려줘서 차선책을 찾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고민을 해서 예. 건물로 풀어내든가 예. 음식점이 밀고 들어와서 예. 결국엔 냄새가 피거나 아니면은 펜션촌이 돼서 예. 밤마다 시끄러운 분위기 유쾌한 동네가 되거나 예. 그거 정도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거를 건축사한테 예. 기대를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입구라든가 배수관 예. 관련된 것, 그 건축적인 제한들 예. 이거는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문서를 찾아가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 줄 수 있죠. 이런 택지 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한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기 전에 건축사 분하고 미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